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결국 사퇴했죠. 예. 뭐 대통령이 나서서 소위 대구 봉쇄 발언에 예. 대해서 그 해명도 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어젯밤 오늘 아침 뭐 라디오를 통해서 해명도 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명은 다 했는데 여전히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퇴라는 카드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당 대변인, 홍익표 당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인데 그 전에 또 임미리 교수 고발건도 예.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 당시 상황들도 저희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임미리 교수 관련된 그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보실과 이 홍 대변인이 상당히 뭐 격분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그 결국에는 당 대표에게 적절하게 그 당 최고위원 지도부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고발이 됐던 거죠. 예, 이것이 예. 이제 나중에 불거지면서 이 상당히 논란이 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별로 책임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최고위원회의가 또 나왔는데 이것 보고가 이해찬 대표가 본인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들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예. 되묻는 사태가 그때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아주 상당히 클리어하게 될 수 있었더라면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 제기 안 되고 나중에서야 임미리 교수가 SNS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런 걸 보면 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이 몰랐다는 것보다는 절차가 진행이 아주 자세하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보고는 절차는 이루어졌으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가 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봐서도 이게 그 현재 대변인 체계 당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체계나 운영하는 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군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죠. 이재정 대변인도 어제 과도한 논평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통합당의 이 토론회 예. 그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참여했던 교총회장이 확진자였고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회가 폐쇄됐는데 그렇죠. 그게 기획된 게 아니냐. 기획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단어 사용이 상당히 잘못됐던 것이고 오해의 예. 소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본인이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의 출마하는 지역의 그 상대 후보거든요. 안양 지역에 이번에 이재정 의원이 심재철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확정은 안 아니지만 됐지만 어쨌든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이재정 의원이 거론되고 예.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 당에서는 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뭔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든 야든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50일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49일 남았는데 선거 이때는 하루하루가 조심조심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여당은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 공격수가 아니고 방어라는 것은 항상 안정성 중심으로 이 모든 말이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2004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동영 당신이 열린우리당 대표가 노인들은 집에서 투표하지 말고 쉬라라고 선거 2주 전에 얘기했다가 예. 역풍이 불어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던 경우도 예. 있지 않습니까? 해소가 안 돼요. 그때 예. 그런 시기에 돼버리면 이건 해명할 여지도 없이 그냥 표심으로 바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4당 대표가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하고 이제 만나기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것은 거의 된 것 같고요. 예.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28일이 거의 유력시 되고요. 당은 지금 4당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추가적으로 낄 수 있는 당이 안철수당밖에 없는데요. 안철수가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예. 국민의당은 현재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당 등록이 아직도 안 돼 예, 있는. 그리고 창당대회는 저번에 했는데. 그렇죠. 현재 창당준비위원회고 여전히요. 예. 그리고 현재 거기로
소속을 바꾼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 없으니까 다 무소속으로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 자체가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민생당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 당으로 지금 출범한 건가요? 아니죠. 거기도 지금 그 교섭단체는 구성이 돼 있죠. 네. 민주통합 의원 모임. 예, 예. 이걸로 아직은 돼 있고요. 민생당은 아직 공식적인 출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왔지만 어쨌든 민생당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긴 이제. 교섭단체이고요. 예. 이름을 민생당으로 가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통합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예. 교섭단체의 대표로 이제 가는 거죠. 뭐 여야 사당이 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엄중한 상황이니까 예. 사당과 대통령이 모여서 협의를 뭐 하는 거는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여기에서 나올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이제 자세한 공유가 일단 있을 테고 예. 먼저 대국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초당적인 어떤 대응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할 거고 그렇지만 야당이 그냥 가서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겠죠. 예. 일단 대책 현재 중국 차단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한 그 협조 이런 네.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것 이외에도 여당 뭐 오랜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3개월여 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요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사실은 이제 뭐 초당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만 각자의 정치적인 셈법들은 다 들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당이 지금 출범한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겠고 당연히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쟁점. 네. 중국 왜 안 막냐? 지금 또 중국이 한국인을 뭐 일부 공항에서 격리 조치하는 것 때문에 또 막 예. 시끌시끌한 상황이라서 그게 남은 쟁점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앞으로도 그거를 좀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와서 이런 정치적 쟁점들을 가지고 어떤 그 이해관계에 의한 발언들을 할 것이다 예. 봤을 텐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초당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아마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우리 앞서서 말했는데 아직 이번에 뭐 사당 여야 사당의 대통령과 회동에도 초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죠. 존재감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안철수 브랜드의 어떤 효과가 예,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보수통합 참여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부터 계속 물어왔었는데 관심 없다 이걸로 일관되게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 통합당의 공관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못 만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며칠 전에는 그쪽에서도 오히려 관심 없다라고 예. 뭐 김현정인 뉴스쇼였나 그렇죠. 아마 거기 맞습니다.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뭐 그쪽에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만날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답을 한 것은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합당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냐 예. 이 부분에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의 뭐 기본적인 그 말하는 그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말 자체가 그것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뭐 만나자는데 안 만날 이유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원칙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그 오랫동안 정치권 국회를 취재한 입장에서 그 기자께서 뭐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참여할 것 같나요? 보수통합에 아니면 안 할 것 같나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요? 예. 그 안 대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안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모두 부정하는 것이 돼요. 가장 먼저는 양당 체제. 예. 양당 체제에 대해서 거의 혐오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수통합당으로 간다, 미래통합당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얘기했던 그 양당 체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헛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본인은 외로운 길, 힘든 길을 가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본인이 유럽에 가서 달라진 유일한 모습이에요. 꿋꿋하게 버티는 거. 예, 예.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통합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현재 본인을 따랐던 비례의원들과 지역 위원장들을 어떤 숨통을 트여주는 어떤 예. 방식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으로 뭐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런 걸 것 같아요.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반문 체제로 일시적으로 반문 체제, 반문 연대를 위해서 또 그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예. 연대한다 이런 명분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사실은 안철수 신당 이제 국민의당이 지지율도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예. 뭐 굳이 선거연대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예. 도로 새누리당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안철수. 예. 이 중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도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 플러스 중도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선거연대는 의미가 없어요. 선거연대는 의미가 없다. 예, 통합해서 들어와야 이게 색깔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것과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사항이 서로 좀 맞지 않는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어떤 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이제 비례의원들 4명하고 예. 권은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쪽을 원하는 건가요? 통합을 원하는 건가요? 권은희 의원은 뭐 통합을 하더라도 별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광주기 때문에 광주기 때문에. 예. 통합을 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안철수와 같이 간다라는 게 이미 못 박혀 있고요. 예, 예. 나머지 의원들이 문제인데 이 의원들이 대다수 지역구에 지원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통합당과 다 지지자들이 겹치고 또 거기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거의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결국에는 통합당과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나가야 그게 당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합당이 불가피하다. 합당을 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한테 수차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사실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 국면까지 들어오면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민주당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먼저 소위 얘기해서 대진표에 본인들의 리스트를 먼저 올리게 되는 거죠. 예.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그 투표를 했어요. 예. 인터넷 전화 투표로. 그래서 오늘 결과가 6시 지금 이제 끝났겠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USB에 저장을 한 상태에서 아마 열심히 뛰어오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차를 몰고 올 수도 있겠고요. 그걸 예. 그 당 안에 있는 컴퓨터에 그것을 입력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쭉 나오고요. 예. 그 데이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예. 감점자는 감점시키고 가점자는 가점시키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9시 반에 1차 발표, 11시 반에 2차 발표. 1차, 2차 발표가 나눠진 거는 그 1차 발표 때까지 다 정리가 안 돼서 먼저 발표를 한번 하는 건가요? 아니 순서적으로 이제 20곳이 이번 대상인데 예, 예. 쭉 할 거 아닙니까? 예, 공개를? 예. 그러면 일단 15명을 먼저 간추려서 먼저 발표하고 된 곳부터 먼저 예. 발표를 하는 건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발표하고 이런 순서인데 그렇군요. 시간은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지역구가 있다면 어떤 데가 있나요? 뭐 지역구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데는 구청장들이 나온 곳입니다. 구청장이요? 예, 지금 서울에만 3곳인데 예, 예. 예, 그 성북 예. 그리고 서대문 또 강동 예. 이곳에서 구청장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현역과 붙었습니다. 현역 그 지역구 의원과 붙었다. 예, 그것도 다 중진들이죠. 근데 감점 대상 아닌가요? 지역 그 현역 지자체장이 출마를 하면은
예전의 지자체였던 아, 거죠. 예전에 예. 지자체 현직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은 김우영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 청와대에서 두 분은 근무를 했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그 당 대변인 출신이죠. 이해찬 대표와 이름이 비슷한 이해식 대변인이죠. 이해식 대변인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결과를 좀 봐야 예, 되는 그게 거고. 관심이고요. 예. 자, 현역들이 아슬아슬한 곳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 소위 얘기해서 하위 20%에 적용이 되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누군지는 저도 알지 예,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중진들이에요. 3선 이상. 중진들이요. 예. 거기에 현역들이 그 도전자들이 강력한 도전자들이 붙은 거죠. 강력한 도전자라고 하면은 어떤 데들이 있나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지금 영등포구 의뢰는 신경민 의원을 상대로 김민석 김민석 뭐 전 최고위원. 그렇죠. 최고위원이기도 예, 예, 하고 예. 민주연구원장. 예, 예. 이분이 이제 붙은 거고요. 나름 빅매치네요. 그 내부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종걸, 예. 이석현, 이춘석 뭐 이런 분들은 뭐 당에서는 상당히 다선인데다가 예. 역할들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뭐 차기에 국회의장을 내놓고 국회의장을 해보겠다 하고 마지막 한번 도와달라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나오신 분들이죠. 뭐 요런 데들이 오늘 지금 다 지금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이분들이 그 현역으로 경선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탈락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시스템 공천으로 물갈이가 가능한 거냐, 예. 아니면 오히려 시스템 공천 자체가 현역의 그 우위를 점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든 것이냐 이런 평가에 이 가늠자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법으로는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탈당해서 뭐 출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불출마하신 그 소위 얘기해서 컷오프 되신 분이 두세 분 되고 예. 불출마하신 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그 통합당에 비하면 상당히 적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던 게 경선하는 과정을 봐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1차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매칭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하면 앞으로 민주당의 개혁 공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리트머스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계기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갈이율 뭐 그게 꼭 높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물갈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오늘 결과 밤의 결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윤곽은 드러날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6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